나이 들어서 무슨 성생활이냐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노년의 성을 금기시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해 왔습니다. 마치 나이가 들면 사랑도, 친밀함도, 육체적 교감도 모두 멈춰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건강한 노년은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생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온기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땐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했고, 중년엔 책임감과 헌신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에는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사랑의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젊을 땐 열정으로 사랑하고 나이 들면 이해와 배려로 사랑합니다. 60대, 70대, 80대 이후의 성생활은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과 교감의 사랑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두 사람이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고 변해버린 몸을 안아주고 당신이 여기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고 속삭이는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는 것,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서로를 원하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는 한, 당신의 몸이 누군가의 온기를 기억하는 한, 사랑할 권리는 여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법,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변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느낍니다. 예전처럼 탄탄하지 않은 몸, 주름진 피부,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반응들. 남성은 반응이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즉각적이지 않고 때로는 자신감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제 남자로서 끝난 건가?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죠.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질 건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건가? 하는 슬픔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일 뿐입니다. 질병이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몸이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발기 속도가 느려지고 지속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질 점막이 얇아지고 탄력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변화는 조정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방식의 친밀함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교감이에요. 젊었을 때 우리는 속도와 강렬함에 집중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숫자가 중요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은 숫자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친밀함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순간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어느 7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당뇨와 혈압약 때문에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관절염으로 특정 자세가 불편했죠. 처음엔 둘 다 좌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안고 있어도 될까요? 당신 체온이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요. 부인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평생을 함께한 이 사람과의 친밀함은 몸의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속도예요. 천천히 그리고 깊이, 그게 노년의 사랑이 가진 품격입니다. 예전처럼 격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손끝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쓰다듬고 귓가에 사랑해요 라고 속삭이고 함께 누워 서로의 숨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몸은 변해도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30년, 40년, 50년을 함께한 그 사람을 여전히 원하는 그 마음. 주름진 얼굴을 보면서도 처음 만났던 그날의 설렘을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오늘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기가 불편해요.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런 대화들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하고 가장 배려 깊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몸은 변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변해버린 몸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 정상인가요? 한 달에 몇 번 해야 건강한 건가요? 우리 나이에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숫자를 묻습니다.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기준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60대 이상 부부는 한 달에 한두 번, 혹은 기분이 좋을 때 가끔, 어떤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부부는 두세 달에 한 번. 그게 현실이고 그 모든 것이 충분히 정상이며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통계를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60대 부부 중 약 40%가 한 달에 2회 정도 성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70대는 그보다 적고 80대는 더 적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평균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횟수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읽는 빈도입니다. 어떤 부부는 일주일에 3번 손을 잡습니다. 어떤 부부는 하루에 10번 미소를 나눕니다. 어떤 부부는 매일 밤 사랑해요 라고 말합니다. 성생활의 빈도보다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서로를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얼마나 자주 배려하고 얼마나 자주 감사하는가입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남편은 매일 아침 제 밤에 입맞춤을 해줘요. 커피를 타다 주고 외출할 때 조심해 하고 손을 흔들어 줘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예전처럼 자주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젊었을 때는 주 3회가 평균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회복 속도도 느려지고 에너지 소모도 큽니다. 약을 먹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바꿔보세요. 몇 번이나 했는가가 아니라 그 순간이 얼마나 따뜻했는가. 얼마나 자주 하는가가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어느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성생활에서 중요한 건 퀄리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서로가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했다면 그것은 일주일에 3번 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관계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성생활의 만족도는 빈도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서적 친밀감과 소통의 질이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날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했다면 그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당신이 좋다는 마음이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옆에 누운 사람을 보며 오늘도 함께 있구나 하고 미소 짓는 것.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이 있어서 집 갔다 하고 느끼는 것. 밤에 잠들기 전 내일도 당신과 함께 깨어나고 싶다 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빈도입니다. 그러니 숫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남들은 얼마나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하지?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세요.
당신들 부부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당신들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그것이 바로 당신들의 정답입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횟수가 줄어드는 것과 사랑이 식는 것은 다릅니다. 몸의 빈도가 줄어도 마음의 빈도는 늘릴 수 있습니다. 매일 손을 잡고 매일 미소를 나누고 매일 고맙다, 사랑한다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사랑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리듬입니다. 자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깊이만 있다면, 진심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사랑에는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들만의 따뜻한 순간들이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막상 누구에게 물어보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에 가기도 부끄럽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민망하죠. 오늘은 의학적으로 그리고 실제 부부들의 경험으로 검증된 5가지 비결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첫째, 운동이 약보다 낫습니다. 약을 먹으면 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물론 약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부작용 없는 해결책은 바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의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은 혈류를 개선하고 성기능을 유지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은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4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60대 이상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성기능이 30% 이상 좋다고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에너지를 충전시키며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가벼운 등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건강해지는 과정 자체가 친밀감을 높입니다. 둘째, 대화가 최고의 윤활제입니다. 오늘은 안아주고 싶어요. 여기가 좀 불편해요. 천천히 해주세요. 당신 손이 따뜻해서 좋아요. 이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녹입니다. 노년의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젊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지만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이 자세는 어떠세요? 오늘은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야말로 가장 성숙하고 가장 배려 깊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어느 부부 상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 부부의 침실에서 가장 섹시한 소리는 아 하는 소리가 아니라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하는 배려의 말입니다. 셋째,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예전보다 느립니다. 예전보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스피드가 아니라 진심의 깊이입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이 발기가 완전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발기가 없어도 친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입맞춤으로, 포옹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의 상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창피해서 어떻게 병원에 가요?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하지만 성기능 문제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강 문제입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성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우울증약 등이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의사와 상담하면 약을 조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질 건조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몬 크림이나 윤활제로 충분히 개선됩니다. 비뇨기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어디든 괜찮습니다. 요즘은 많은 의사들이 노년 성건강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상담합니다. 한 비뇨기과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70대, 80대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는 오히려 존경스럽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지키려는 그 용기가 대단하거든요. 다섯째, 웃음을 잃지 마세요. 사랑의 가장 큰 힘은 미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예전 같지 않아도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잘 안 되네요.
하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관계. 괜찮아요. 그냥 안고 있어요. 하고 포옹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사랑입니다. 어느 80대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아내가 웃으며 말해요. 여보, 우리 이제 고장 났나 봐. 그러면 저도 웃어요. 그리고 그냥 안고 자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이 5가지 비결을 기억하세요. 운동으로 몸을 관리하고 대화로 마음을 나누고 완벽을 내려놓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무엇보다 함께 웃으세요. 그것이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을 나누면 몸도 마음도 젊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성생활이 우리 몸에 주는 선물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혈압이 안정됩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특히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성생활을 하는 60대 이상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고혈압 위험이 낮았습니다. 물론 과격한 활동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고 편안한 성생활은 오히려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운동이 됩니다. 두 번째 선물,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사랑을 나누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것들은 천연 진통제이자 항우울제입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평온해지고 긴장했던 근육이 이완됩니다. 잠도 깊게 잘 수 있습니다. 어느 70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사랑을 나눈 날 밤은 약을 먹지 않아도 푹 잘 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요. 세 번째 선물,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놀랍게도 성생활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한 의학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12회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면역 글로불린 AI가 수치가 30%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기와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항체입니다. 특히 겨울철, 코로나나 독감이 유행할 때 건강한 성생활은 예상치 못한 면역력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네 번째 선물,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성생활은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나는 아직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 만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존재의 확인입니다. 다섯 번째 선물,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을 꾸준히 하는 부부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이 적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고 대화가 늘어나며 갈등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성생활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친밀함. 그것이 관계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어느 8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해요. 하지만 그 하루는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에요. 아내가 더 예뻐 보이고 제가 더 젊어진 것 같고 평생을 함께 산 이 사람이 새삼 고맙게 느껴져요. 여섯 번째 선물, 통증이 완화됩니다. 관절염으로 아프신 분들, 만성 통증으로 힘드신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성생활 중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강력한 천연 진통제입니다. 일시적으로 통증을 잊게 해주고 몸을 이완시켜줍니다. 물론 무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편안한 자세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나누는 사랑은 오히려 통증 관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약이 아니라 삶을 회복시키는 힘이에요.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깊게 하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알의 약으로는 얻을 수 없는 사랑이 주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욕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몸을 위해서도, 마음을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은 당신을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더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원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원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본능이고 건강의 처방이며 삶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과 조용히 손을 잡아보세요. 그 작은 접촉이 당신의 몸과 마음에 기적 같은 선물을 줄 것입니다. 사랑도 영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먹느냐가 성생활의 질을 좌우합니다. 오늘은 사랑을 돕는 음식들,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선과 견과류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성기능의 핵심은 혈류입니다. 혈액이 잘 흘러야 남성도 여성도 건강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을 지키고 호르몬 생성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 시금치, 브로콜리, 베리류는 활력을 줍니다. 짙은 녹색 채소에는 엽산과 질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특히 시금치는 천연 비아그라라고 불릴 만큼 혈류 개선에 탁월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젊게 유지하며 염증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 굴과 달걀,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남성 호르몬뿐 아니라 여성 호르몬 조절에도 중요합니다. 굴은 예로부터 바다의 자양강장제로 불렸습니다. 실제로 아연 함량이 매우 높아서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달걀은 완전식품입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B가 풍부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줍니다. 호박씨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아연 공급원입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감귤류, 석류, 수박은 혈류를 개선합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같은 감귤류에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이것들은 혈관벽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석류는 사랑의 과일이라고 불립니다. 항산화 물질이 매우 높고 혈류를 개선하며 특히 여성의 성적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내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로 변환되어 피로를 덜어주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다섯 번째, 다크초콜릿은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초콜릿에는 플라보놀과 페닐에티라민이 들어 있습니다. 플라보놀은 혈관 건강을 돕고 페닐에티라민은 사랑의 화학물질로 불리며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감을 줍니다. 하루 한두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설탕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째, 술은 적당히. 소량의 와인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성기능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은 신경계를 둔화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만성적인 음주는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입니다. 둘째, 기름진 음식을 피하세요. 트랜스 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 튀김, 가공식품은 혈관을 막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혈류가 나빠지고 성기능이 떨어집니다. 심장에 나쁜 음식은 성생활에도 나쁩니다. 셋째, 흡연은 사랑의 불꽃을 가장 빨리 꺼뜨립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방해하며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발기부전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성적 반응이 둔화됩니다. 금연은 성생활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음식은 약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매일 먹는 한 끼 한 끼가 당신의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생선 한 토막, 견과류 한 줌, 신선한 채소 한 접시. 이것이 바로 사랑을 지키는 밥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누구와 함께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혼자 먹으면 반쪽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며 먹는 식사야말로 최고의 자양강장제입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에 사랑을 돕는 음식 하나를 올려보세요. 그리고 마주 앉은 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당신과 함께 먹어서 행복해요. 그 한마디가 어떤 음식보다 강력한 사랑의 영양제가 될 것입니다. 성생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 왔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침묵으로, 그리고 때로는 서로를 안아주는 것으로. 나이가 든다는 건 이 모든 언어에 더 깊은 의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젊을 때보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을 땐 열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빠르게, 강렬하게, 때로는 무모하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상대방의 주름 하나하나가 함께 산 세월의 증거이고 변해버린 몸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당신이 70대든 80대든 심지어 90대라 해도 누군가를 원하고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한 당신의 밤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사랑은 욕망이 아니라 삶의 존중이고 존재의 축복이에요. 당신이 여기 있어서 고마워요. 오늘도 당신과 함께 잠들 수 있어서 행복해요. 내일도 당신 얼굴을 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 대화의 중요성, 빈도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 그리고 사랑을 돕는 음식들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친밀함을 멈출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단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함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속삭여 보세요. 당신을 사랑해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쉽게 꺼낼 수 없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0세 이후의 성생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때로는 꿈까지 잃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사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욱 필수가 됩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 고독을 견디는 힘, 또 하루를 살아갈 이유.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랑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80이 넘었어요. 몸도 아프고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아내 손을 잡으면 여전히 심장이 뜁니다. 그게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사랑은 심장박동입니다.
사랑은 숨소리입니다. 사랑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 서로를 배려하는 법, 대화의 중요성,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 당신의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원하고 안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이가 몇이든 당신에게는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삶은 계단과 같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오르느냐입니다. 어느 90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이제 그만 쉬세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쉬고 싶지 않아요. 남편과 함께 꽃에 물을 주고 산책하고 때로는 손을 잡고 잠들고 싶어요. 그게 제가 사는 이유거든요. 우리는 모두 한때 젊었습니다. 열정적이고 아름답고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도 아름답습니다. 주름은 함께 웃었던 순간들의 지도이고 흰 머리는 함께 견뎌낸 세월의 훈장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불씨 하나를 켜보세요. 너무 오래 꺼져 있었던 그 불씨. 나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감춰두었던 그 불씨. 그 불빛이 당신의 삶을 다시 비출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외로움을 몰아내고 추위 속에 있던 고독을 녹이고 당신의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만들 거예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60세든 70세든 80세든 90세든 사랑할 자격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입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도 여전히 설레는 마음이 있고 굽은 등 뒤에도 여전히 뜨거운 감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 한, 심장이 뛰는 한, 사랑할 수 있는 한,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보세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오늘도 함께 있어서 고마워요 라고 속삭여 보세요. 세상 모든 집마다, 세상 모든 침실마다 각자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은 크게 타오르고 어떤 사랑은 조용히 빛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사랑도 그 중 하나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세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사랑은 나이 들지 않습니다.